색다른 느낌의 암록색 배경이 눈에 띕니다. 서양의 투시법을 사용해 깊이감을 표현하고 음영을 넣어 입체감 있게 묘사한 책장. 가지런히 넣어둔 책 외에도 살구꽃을 꽂은 화병과 필기구, 잉어 모양의 장식물 등 다양한 물건이 보이는데요. 여기 인장함 속 도장도 보이시나요? 조선 최고의 책거리 화가 이응록의 이름이 새겨진 도장이 이 그림을 그린 이가 누구인지 알려주네요. 한국의 대표적인 정물화 책거리. 책가도라고도 불리는 이 그림에는 책뿐만 아니라 서재에 두는 여러 물건들이 그려졌는데요. 한 그림에 책과 필기구, 도자기, 골동품 등 주로 남성 사대부들의 취향이 담긴 물건들이 다양하게 묘사됐습니다. 흑백의 수묵화와 달리 선명하고 다채로운 색채는 책거리의 큰 특징 중 하나인데요. 주로 여러 폭의 병품으로 제작돼 조선 사람들의 방을 장식했죠. 조선 후기는 무역과 상품 경제가 발달하며 예술품과 사치품에 대한 소비를 부추기던 시기였습니다. 책과 골동품을 수집하는 유행은 책거리 그림을 통해 수집가의 안목과 취향을 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궁중화원들이 보는 시험 문제에 책거리가 있을 정도로 왕족과 사대부의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이 그림을 특별히 아낀 정조는 왕을 상징하는 그림 1월 오봉도 대신 책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경들도 보이는가? 보입니다. 어찌 경들이 진짜 책이라고 생각하겠는가? 책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다. 책거리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서가, 즉 책장에 있는 서가식 책거리, 책장 없이 빈 공간에 기물이 배치된 나열식 책거리, 그리고 탁자 위에 기물을 가득 쌓아 올린 탁자식 책거리로 나눠지는데요. 책장에 책만 가득한 이 그림도 서가식 책거리에 포함됩니다. 서가식 책거리는 궁중에서 먼저 유행하는데요. 이 서가식 책거리에는 특이하게도 휘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휘장 아래엔 8칸의 책장과 여러 기물들이 입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책장 맨 아랫단에는 문이 달려 있는데요. 열린 문 안으로 책이 보이는데 아마 다른 문 안에도 책이 들어있지 않을까 짐작해야 합니다. 궁중에서 시작된 책거리는 사대부 계층에도 유행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상류층의 집벽에 이 그림으로 장식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호피 장막도는 맹수의 가죽이 드리워져 있는 독특한 책거리인데요. 당시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은 부의 상징이자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호피의 한쪽을 들어올려 장막 뒤의 방을 살짝 노출함으로써 호기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아한 닭이, 청동 골동품, 책상 아래 놀이도구 골패. 펼쳐진 책과 그 위에 안경을 보니 막 책을 읽다 나간 듯 생생한 현장감이 느껴집니다. 초기의 입체적인 책거리는 점차 원근법을 파괴한 자유로운 형식으로 나아갔는데요. 서민들 사이에서도 책거리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책거리 병풍은 서민들의 주거 공간에 맞게 크기가 작게 바뀌었습니다. 좁은 화폭에 많은 물건을 담으려면 기물을 쌓아 올려야 했습니다. 이처럼 서민을 위한 민화 책거리는 책장을 그리기보다 탁자 위에 자유롭게 쌓아 올리는 방식으로 더 많이 그려졌습니다. 이전의 책거리가 문인의 안목과 취향을 과시했다면 서민들은 책거리 그림에 소원을 담았습니다. 씨가 많은 수박, 가지, 포도는 다산을 의미하고 신선의 과일인 복숭아는 장수를 의미합니다. 용과 두꺼비가 책을 감싸고 있는 이 그림은 다산과 출세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또 치마와 저고리, 바느질 바구니와 가위 등 여성의 물건이 담긴 책가도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책거리 그림은 20세기 들어서까지 민가에서 유행했을 만큼 생명력이 길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의 다양한 취향과 욕망이 솔직하게 담긴 그림 책거리. 그래서 더 오래 사랑받았던 게 아닐까요?